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과 바람을 만끽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지요. 서윤덕 시인은 가을바람에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뭇잎이 물든다. 나뭇잎이 춤을 춘다. 나뭇잎이 쌓인다. 나는 성숙되어 간다. 예, 물론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시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가을 옷을 갈아입는 나뭇잎과 산과 하늘을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대체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경남 진로교육원이 내년 3월 밀양에 문을 엽니다.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경남교육청 이일만 진로교육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마지막 시간엔 한 주간 경남의 뉴스를 되짚어보는데요.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시각이 8시 31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볼게요. 남선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쪽 대동 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조금 전 마무리가 됐고요. 사고 여파로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양산 분기점에서 대동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남해고속도로는 순천 쪽으로 하만 2터널 부근에서 하만 2터널 부근 118.8km 지점인데요. 화물차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 지금 갓길로 옮겨서 고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원 부산간도로 남진나들목에서 완암 나들목 쪽으로 상봉 나들목 목간 지점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때문에 정체됐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속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도로 쪽은 정렬대로 북면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구련터널 목간 지점 2차로에 화물차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요. 광려천서로 내서중학교에서 동신아파트 방향 청화병원 지점 3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차로 변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원대로는 소계지하차도에서 파룡 사거리까지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쪽은 소계광장에서 합성동 쪽으로 신호 두세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구간도 있는데요. 여자로 중앙 3거리에서 여자 4거리 쪽으로 중앙 3거리 지난 지점 2, 3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순환로 희망교 교차로에서 내동 교차로 방향 휴먼빌 아파트 지점 3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는데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과 함께하는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아침에 사고 소식이 좀 있네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2244번 샵 2244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든든하게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든든한 그런 주만한 하루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앞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경남교육청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도내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체험을 책임질 경남 진로교육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초대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경남 진로교육원 개원 준비가 한창인데 이게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제의 지식이 오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로 탄력성과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아가서 디지털 첨단 기술을 도입한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미래형 공간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진로교육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에 개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년 3월에 개원이 되면은 아마 우리 경남의 학생들에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변화 요구와 이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더 한층 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도내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이미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센터와 이번에 새로 개원하는 진로교육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진로교육 체험센터는 예. 우리 경상남도 전 시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며 이 교육지원청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근데 좀 한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이들 센터들은 이 단편적인 어떤 콘텐츠 개발이나 지역적인 진로 체험처 발굴 등의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체험의 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진로교육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본기관이 본격 운영이 되면 우리 경남의 학생들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 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국가 진로교육센터와 이렇게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경남 진로교육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 3월에 문을 여는데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에 들어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밀양시 밀양대 공원로 120번지에 이게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 이 건축공사에 착수를 해서 이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8월 31일 기준으로 50% 정도가 되고 현재의 이게 전시 체험을 위한 컨텐츠 실시 설계도 같이 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24년 12월에 이 건축공사와 이 전시 콘텐츠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예. 내년 1월에 경상남도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우선 이 행정 개원을 하고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1월과 2월까지 전시 및 체험 시설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예. 3월에는 본격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체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그 진로교육원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건지도 궁금한데 부지도 넓고 연면적도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채워 넣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그 부지가 15,700여 제곱미터 예. 정도 되고 그 연면적이 11,000여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속에 이 교육관이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활관은 이 4개 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간들은 이 가변적이고 이 개방적이며 확장된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담고 삶과 연결되는 그런 미래 진로 교육의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교육관 1층에는 진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이 상징 조형물과 교육 공동체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진로 라이브러리와 카페 예. 그리고 기획 전시실이 들어설 예정이며 그 2층과 3층은 본격적으로 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7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체험관이 있고 그 7개의 영역을 다룰 수 있는 20개의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65개의 직업을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관에서는 진로교육 체험을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생활관은 어떻습니까? 예, 생활관은 이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급식소, 예. 그다음에 기숙사, 그리고 진로교육 활동을 위한 다목적실, 그리고 모둠실, 컴퓨터실이 자리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다양한 특강과 활동을 위한 중강당과 5개 진로 체험 마당,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스포츠장, 그다음에 물의 공원, 숲의 공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예.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아요.
예, 우선 중고등학생이 주 대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초등학생들도 같이 오.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일형 진로 체험하고 예. 숙박형 진로 체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아. 일일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진로 개발 역량의 기초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예. 다양한 직업 세계와 이 교육 기회를 탐색하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흠.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숙박형은 이제 자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숙박형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하룻밤 정도 이렇게 자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서 진로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1,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단순하게 직업 체험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요즘 정말 특화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체험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의 활동으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이 학생들의 진로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함께 구축을 해서 본인의 진로 심리 검사와 가상 공간 체험을 한 후 이 맞춤형 오프라인 진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하이브리드형의 진로 체험의 기회를 이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 학생들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이 전 주기에 걸친 진로 활동 이력이 아하. 이 플랫폼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 진로 심리 검사와 함께 자신의 이 강점 분야를 분석을 해서 자신의 진로 진학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박정훈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의미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지능형 진로교육원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글쎄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남교육청 구성원들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개원할 우리 경남 진로교육원은 이 학생들의 자기 이해부터 진로 상담 그리고 진로 체험, 진로 설계에 이르기까지 진로교육 전 과정에 대한 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학생 맞춤형 이 진로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 디지털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의 자기 주도적 생애 진로 교육 설계를 위한 지능형 진로 교육 환경 기반 구축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희망하면서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 진로교육과 이일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 경남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기기도 하고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요. 자, 먼저 어떤 뉴스 준비하셨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창원을 비롯해서 경남에서 엄청난 비가 내렸던 건데 창원에만 530mm 강우 기록했습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신지 이렇게 인사하기 바빴던 건데 예. 창원시청이 전체 직원한테 비상근무 서도록 해서 규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창원시청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부서 4분의 1 비상근무했다가 다음 날인 21일 새벽 1시 8분경에 극한 호우로 전 부서 2분의 1 비상근무로 바꿨고 잠시 뒤인 새벽 1시 36분경에 전 직원 비상근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 49분까지 비상근무가 이어졌던 건데 예.
전체 직원 비상근무는 규정 위반이라고 합니다. 창원시에 보면은 관련 규정이 하나 있는데 호우경보라든지 태풍주의보일 때 전체 직원이 아니라 전체 직원 중에 4분의 1만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누구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비상 상황이 되면은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길게 20시간 안팎까지 비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날 교대 근무할 직원이 없었다라는 거고, 특히 또 주말이었지만은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를 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녀 돌보기도 어려웠던 어떤 그런 이 밖에도 뭐 어려운 점들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아무리 긴 시간을 비상근무를 해도 수당은 8시간만 하루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무료 봉사인 건데, 그렇게 되니까 창원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난리가 났는데 비난글이 폭우처럼 쏟아졌고요. 노조는 창원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했던 건데 창원시는 극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도 하나 살펴볼까요? 예,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 관련 뉴스 2개인데 어째 이런 일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인 30대 관광객을 공범 3명이 태국 파타야에서 살해하고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 있었죠. 예. 예. 다른 공범 2명은 이미 잡혀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외 도피하던 나머지 공범 1명이 지난 24일 베트남에서 잡혀가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이 사건을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창원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 받고 구속이 되었는데 이 남성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묻자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3번 정도 했습니다. 예,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용서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중대한 범죄죠. 그런 죄값에 대한 합당한 처벌 당연히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경남 지역에 하나 더 있었어요. 예, 살인사건 하나 더 있는데 16년 전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 10월에 거제에서 여성 한 분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베란다로 옮긴 뒤에 백돌로 쌓고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은닉했던 사건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그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에 건물 누수 공사를 하다가 시신이 발견됐던 건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당시 같이 동거했던 남성, 지금은 50대라고 하는데 그 남성이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고 거주지가 양산에 있었던 건데 붙잡혀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시체도 찾지 못했던 유족들은 뭐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16년이나 늦게 검거된 만큼 더욱 자비 없는 처벌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볼까요? 좀 전에는 우째 이런 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우째 그런 말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술을 만들어 파는 무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면서 경남상공회의소 회장 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인 최재호 회장이 엊그제 행사를 마친 뒤에 식사 자리에서 여성 기자도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았는데 방송이라서 최 회장이 했던 발언을 다시 반복해서 거론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본인 회사의 술과 특정 신체 부위를 연관시키는 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좀 알려드리겠고요. 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매우 부적절한 뭐 그런 성희롱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 회장은 그 뒤에 해당 여성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경남 여성단체 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33개 단체 어제 창원 상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건데 성인지 감수성 없는 기관장은 자격이 없다. 최재호 회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철저히 받고 경남상공회의소 차원의 혁신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경남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분이 공적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어떤 본인의 공적 책무와 무게감을 망각한 처사다라고 마땅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다음 뉴스도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5년째인데 그때 군인 경찰에 의해서 집단 학살되었던 진주 지역 민간인 10명이 75년 만에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진실하해위원회가 엊그제 회의를 열어서 진주국민보도연맹 예비금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진실하해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1950년 7월경 진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50명이 국민보도연맹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금속대에서 진주, 문산, 상묵리, 명선면, 관지리, 우수리, 용산리 등에서 군인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사과라든지 추모 사업 권고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난 25일 함양 수동 도북마을에서 추도식이 하나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청장년 32명이 군인 경찰에 의해서 학살된 사건이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함양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 참여했던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민간인들을 단지 빨갱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했었죠. 이 좌익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민간인들이 재판 등의 절차도 없이 우리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진실이 규명이 되고 유족들의 상처를 뒤늦게나마 어루만지면서 이 같은 비극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한 철저한 후속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경남 지역의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시민들이 내일 오후에 경남도청 앞 도로에서 윤석열 퇴진 경남 민중대회를 연다는 뉴스입니다. 예.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전농부경연맹, 진보정당들이 모이는 건데 출처 측에 의하면 한 5천여 명 이상 모일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경남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던 건데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다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집값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공공요금은 치솟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외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 또 남북관계 이런 것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진주 진보연합 등 지역의 18개 시군 지역에서도 내일 열리는 도민대회에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진보 진영은 도민대회에 이어서 계속해서 윤석열 퇴진 투쟁 벌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좋은 아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500번님께서 청명한 하늘과 왕대추의 붉은 열매가 어우러지는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은 왠지 행복한 일들만 일어날 것만 같은 주말입니다. 그런 기대로 오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익종의 9월에 떠난 사랑, 이 노래가 딱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좋은 아침 줄이겠고요. 오늘 경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5에서 20mm, 나머지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볼 수 없다.